일본 별거 아니던데요? 공이 수박만하게 보이던데? 1995년 11월 일본 야구의 심장 도쿄돔. 경기 시작 전 프리배팅 훈련에서 일본 기자들이 경악할 만한 사건이 터집니다. 한국 타자들이 친 공이 무려 비거리 150m를 날아가 도쿄돔 최상단 관중석에 꽂혀버린 겁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양신 양준혁과 빅보이 마해영. 4년 전인 91년도만 해도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라며 굽신거렸던 한국 야구.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우리 선수들은 일본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본은 없다. 이 겁없는 패기, 아니 어쩌면 설레발에 가까웠던 자신감, 그리고 그 오만함이 불러온 일본 야구 영웅 오사다 하루의 진짜 분노. 오늘은 1995년 가장 뜨겁고도 냉정했던 한일 야구 전쟁의 뒷이야기입니다. 사실 1991년 1회 대회 때 수준 차이는 처참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야구를 보며 대놓고 비웃었죠. 너네 30년은 멀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91년 이후 대한민국 야구판에 돌연변이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을요. 이종범, 양준혁, 구대성, 이상훈, 유지연, 정민철, 박재홍, 소위 9위학번 황금세대라 불리는 괴물들을 필두로 새로운 세대가 프로무대를 씹어먹고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선배들과 달랐습니다. 일본을 배워야 할 스승이 아니라 꺾어야 할 라이벌로 봤습니다. 실제로 뚜껑을 열자마자 일본은 당황했습니다. 도쿄돔 천장을 때리는 파워, 내야를 휘젓는 스피드, 그들이 알던 그 약체 한국이 아니었던 겁니다. 마운드에는 야생마 이상훈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일 야구에는 묘한 전통이 하나 있죠. 일본은 유독 한국의 좌완 강속구 투수에게 약하다는 징크스, 과거 원조 일본 킬러 이선희와 구대성, 그리고 훗날 베이징의 영웅 김광현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의 중심에 바로 이상훈이 있었습니다. 이날 이상훈은 그야말로 언터처블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휘날리며 두 경기에 등판해 무려 12이닝을 던졌는데 실점은 딱 1점. 140km 후반대의 직구가 홈플레이트에서 뱀처럼 파고드는데 일본 타자들은 배트조차 제대로 못 냈습니다. 일본 해설진조차 저 투수는 당장 일본 프로야구에 와도 10승은 한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우리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믿는 구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앞문을 이상훈이 막았다면 뒷문은 이 남자가 걸어 잠갔죠. 바로 국보 선동열. 사실 이 대회는 선동열에게 단순한 국가대항전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진출을 앞두고 자신의 몸값을 증명해야 하는 일종의 쇼케이스였거든요. 그리고 국보는 국보였습니다. 선동열은 6경기 중 3경기의 마무리로 등판해 3세이브를 거두며 평균 자책점 0. 특히 일본 타자들의 방망이가 선동열의 슬라이더 앞에서 선풍기처럼 돌아갔습니다. 일본의 중심 타자였던 마스이와 이치로조차 혀를 내둘렀죠. 일본 관중석에선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와, 한국에 저런 괴물이 있었어? 선동열이 뒤를 완벽하게 막아주니 우리 타자들은 마음 놓고 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일본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2차전 아주 더러운 장면이 나오죠. 일본 선발 투수 사이토 다카시, 네, 나중에 메이저리그 다저스에서 뛰었던 그 유명한 사이토 맞습니다. 근데 이날은 매너가 꽝이었습니다. 1회부터 제구가 흔들리더니 세상에 우리 타선의 핵 이종범 선수의 머리를 맞춥니다. 퍽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의 아찔한 헤드샷. 이건 명백한 위협구였습니다. 보통 타자라면 주저앉거나 화를 냈겠지만 이종범은 달랐죠. 헬멧을 고쳐 쓰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1루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자. 이 사건으로 우리 선수들의 눈에는 도끼가 서렸고 결국 우리는 일본을 상대로 2승 1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며 앞서 나갑니다. 3차전까지 우리가 일본을 압도하자 한국 선수단 분위기는 축제였습니다. 선수들은 인터뷰에서 대놓고 호언장담했죠. 이제 한일 양국의 수준 차이는 없다. 이 말이 일본 언론을 자극했습니다.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죠. 일본 기자들은 당시 일본 대표팀 감독이었던 전설의 홈런왕 오사다 하루에게 몰려가 따졌습니다. 자존심도 없나? 언제까지 한국한테 망신당할 거냐? 평소 온화하던 오사다 하루 감독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4차전을 앞두고 비장하게 선언합니다. 한국은 강하다.
이제부터 최강의 상대로 인정하고 정식으로 승부하겠다. 그리고 다음날 열린 4차전. 우리는 진심 모드가 된 일본 야구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결과는 0대2 완봉패. 단순히 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잘 치던 양준혁, 이종범, 마혜영이 일본 투수진에 꽁꽁 묶여 단 1안타밖에 못 쳤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노이트 노런 안 당해서 천만 다행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완벽하게 눌렸죠. 결국 최종 성적은 2승 2무 2패. 일본이 정색하고 달려들자 우리는 고전했고 아직 실력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었냐고요? 천만에요. 한일 양국 야구인들의 결론은 일치했습니다. 아직 수준 차이는 있다. 하지만 91년에 비하면 그 격차는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91년에는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었다면 95년에는 주먹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싸움이 된 겁니다. 1995년 슈퍼게임. 비록 우리의 설레발이 좀 심해서 막판에 참교육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도쿄돔 한복판에서 일본은 없다라고 소리쳤던 그 젊은 날의 패기만큼은 정말 그립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95년 최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머리 맞고도 뛰었던 이종범? 일본을 잠재운 야생마 이상훈?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라떼리아였습니다.